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7단원 개인과 사회생활, 그리고 두 번째 중단원 사회적 지위와 역할 교과서 132에서 135쪽 수업 내용 노트 필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단원의 이름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인데요. 우리가 때때로 내가 절친이랑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리고 나의 이성 친구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나 갈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을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역할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역할에 대한 내용을 수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회적 지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사실 사회적 지위는 우리가 두 번째 여기서 배울 거예요. 사회적 지위. 그렇다면 지금 괄호 2번 전에 먼저 있는 게 있죠. 사회적 지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회적 관계입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모든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화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배운다고 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 간의 관계가 생겨요. 그게 누가 높고 낮은 관계든 아니면 그냥 친한 친구 관계든 그런 모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사회적 관계라고 합니다. 의미 한번 적어볼게요. 의미는 사회적 관계란 나랑 다른 거 누구예요? 남이죠. 여기서 남은 타인,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나랑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 이것을 간단하게 사회적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방금 전에 말했는데 잠깐, 사회적 관계는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 관계가 있어요. 나랑 다른 사람이 약간 위아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군대를 가보면 알겠지만 가장 높은 곳에는 병장이 있고 낮은 곳에는 이등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있는 것은 사람들 사이, 나와 남의 관계에서 수직적 관계라고 하고요. 아니면 뭐 상사랑 부하의 관계랑 뭐 이런 거가 되든지. 자, 두 번째는 무슨 관계가 또 있냐면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친구 사이에 그냥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는 위아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잡고 있는 이런 친구 사이에 이런 관계는 수평적 관계라고 합니다. 이 둘은 친구니까 이렇게. 그래서 사회적 관계는 나랑 다른 사람의 관계인데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경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 유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협동이에요. 다른 사람이랑 어떤 이유에서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돕는 경우를 협동이라고 하는데, 협동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랑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협력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을 협동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랑 경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경쟁은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같은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목표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서로 약간 경쟁심을 느끼고 싸우는 겁니다. 내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사회적 관계를 경쟁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의 이런 행동 유형을. 세 번째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아예 목표도 다르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갈등이라고 하는데요. 갈등은 목표가 달라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데 이 두 번째 거랑 같이 이렇게 막 싸웁니다. 근데 목표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A라는 목표, 이 사람은 B라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서로 다른 목표 때문에 싸우는 이런 행동, 이런 걸 갈등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나랑 다른 사람 간의 협동, 아니면 경쟁, 아니면 갈등이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는 수직적이 될 수도 있고 수평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가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사회적 지위란 무엇일까요? 사회적 지위는 사회적 관계, 위에서 배운 나와 다른 사람 간의 관계,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나, 나의 위치, 내가 만약에 수직적 관계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 내가 사장의 위치에 있다, 아니면 병장의 위치에 있다, 아니면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나의 위치,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위치를 지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갖게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노력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쟁취하는 거,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내가 태어나자마자 갖게 되는 지위를 기속 지위라고 합니다. 이거는 출생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왕들이, 조선시대 때 왕들이 다 뛰어나서 왕이 된 게 아니죠. 그냥 왕족이라는 혈통 때문에 태어나면서 왕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좀 지금 생각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 사회를 신분제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분제 사회에서는 사회적 지위 중에 귀속 지위, 혈통 같은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 아니면 왕과 천민, 이런 건 태어나자마자 정해지는 거죠. 또는 아들, 아니면 뭐 딸, 이런 것들은 성별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귀속 지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현대사회에서 중요시하는 건데, 내가 노력해서 얻는 그런 위치를 성취 지위라고 부릅니다. 나의 노력에 따라서 선생님도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죠. 그런 거는 성취지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노력에 따라 주어지는 성취 지위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죠.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 여자는 이제 성별이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건 선택할 수 있죠. 남편과 또는 아내. 이거 서로 뭐 대응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아니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죠. 부모가 되는 것도, 자식이 생기는 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죠? 그리고 선생님처럼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 대통령이 되거나. 예전에 왕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왕이었지만 요즘에 대통령은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겁니다. 아니면 성공한 유튜버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성취지위다. 요즘엔 성취지위가 중요해졌다. 여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회적 지위에 대한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는 그럼 역할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역할은 대충 무슨 뜻인지 알죠?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나의 역할,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좀 짚어볼게요. 의미. 역할이란 뭐냐면 우리 배운 용어를 쓰면 방금 전에 배운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사람들이 야, 너 그 정도 위치가 되면 그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니? 라고 기대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역할이라고 해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기대되는 행동. 자, 지금 사회적 지위 배운 게 여기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왔고, 사회적 관계를 배우는 게 이렇게 다시 이쪽에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역할이란 나와 남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 그 위치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행동들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같은 학생들은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자, 내가 있어요. 학생들 지금 가방 메고 있네요. 그러면 나의 사회적 지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사회적 관계 속 나의 위치, 사회적 지위는 학생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학생은 사회적 지위고 학생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학생에게 기대되는 행동, 이것은 공부겠죠. 그러면 공부는 여러분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역할은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선생님이 일을 하는 것도 선생님은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그런데 역할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 선생님은 수업을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공부 안 하는 학생 있죠. 그리고 선생님 중에도 수업 제대로 안 하는 선생님 있나?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징은 뭐냐면 역할에 따라서 기대되는 행동, 이게 다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되는 행동과 실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이게 같을 수도 있지만 하지 않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학생의 역할로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안 하면 뭐 성적이 낮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선택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그러면 역할 갈등이란 무엇일까요? 역할 갈등은 아까 얘기한 이런 거예요. 처음에 우리 이런 얘기했죠. 절친과 놀아야 될지, 10년지기 친구,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일날 겹친 거야, 두 개가. 어떻게 가야 돼? 자, 이거는 나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역할이 두 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역할 간에 문제가 생긴 건데 이런 거를 역할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해 볼게요. 역할 갈등은 두 개 이상의 역할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헷갈려요. 그래서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역할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친한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 있었어요. 그 친구 생일이야. 요즘엔 뭐 절친, 뭐 짱친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하필 그날이 새로 생긴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성 친구의 생일인 겁니다. 당연히 친구는 야, 너 안 오는 게 어딨어, 그럼 배신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10년지기 친구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14살인데 어릴 때부터 완전 친한 친구야. 이성 친구는 근데 지금 내가 완전 반했어. 여자친구나 남친이야.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이때 이 10년지기 친구와 여자친구, 남자친구, 요걸 뭐라고 하냐? 요게 바로 역할, 이런 게 되는 거죠. 사회적 지위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 10년지기 친구냐, 그 친구의 여자친구냐, 남자친구냐, 이거에 따라서 역할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역할 갈등의 특징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많아져요. 그리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할 갈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어른이 될수록 역할 갈등이 증가하게 돼요. 어른이 되면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할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러면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해결 방안이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개인적인 경우는 그나마 괜찮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그냥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단계별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역할별로 중요도를 나 스스로 정합니다. 아, 여자친구, 남자친구 너무 좋은데 내 10년지기 친구와의 우정이 더 중요해. 10점 만점에 각각의 경우가 몇 점인지 정해요. 그 다음에 뭐 하냐?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긴급한 게 있는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긴급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요 상황에서 망설이지 말고 바로 선택을 해줍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돼요. 고등학교 가면 사회탐구 과목 뭐 선택하지? 고등학교 어디 선택하지?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갈수록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고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고 그 속에서 기대되는 행동, 역할들이 생기고 그 역할들이 많아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갈등이 생기면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중요도를 잘 생각해보고 긴급한 정도를 생각해본 다음에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 경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회적으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개인들의 역할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좀 줄여줄 수 있도록 제도나 법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직장 생활을 하는 성인이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 자, 이 사람의 역할은 뭘까요?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죠. 빠지지 않고 일을 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만큼 회사 직원. 근데 이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한 거예요. 부모 생활 하게 되죠.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뭐야? 아이 부모로서 애를 챙겨야 되잖아. 애가 어리면. 그럼 일찍 집에 가야 돼. 나는 직장 생활에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일찍 집에 가면 눈치 보여?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아주 큽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역할 갈등이 앞으로 많이 생겨요. 근데 이런 사례는 어떤 제도로 그러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냐? 이게 지금 사회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 그 직장 직원들 대상으로 어린애가 있는 사람은 직장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둘 다 가능해지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애기도 맡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겠죠. 요런 직장 내 어린이집 요런 것을 제도화해서 만들어 놓는다면 역할 갈등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해결할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두 번째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수능 시험을 출제하는 교수나 이런 출제위원이 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의 자식이 그 해 문제 내는 그 해 자녀가 수능을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 사람 고민에 빠지겠죠. 자기는 수능 문제를 내야 되는데 자녀 입시가 걸렸어요. 아주 중요한 입시가. 고입도 아니고 대입이야. 그럼 이 간에서 내가 문제를 유출해야 되나? 뭐 이런 이상한 고민에 빠질 수 있겠죠. 역할이 있으니까. 이 교수의 역할은 여기선 출제위원이지만 여기서는 부모로서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즘의 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능 출제위원이 자녀가 수능을 응시해요. 그러면 이 교수는 수능 출제에서 사전에 미리 제외시킵니다. 요게 제도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제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개인들 간의 역할 갈등을 해결해주는 아주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할 갈등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개인이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법이나 제도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자, 오늘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역할에 대한 수업을 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